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200평인 경우에 그럼 설계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요, 그 리모델링 설계에 관련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는 사실 일하기가 여간 까다롭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그리고 설계, 그 다음에 뭐 외관 계획이라든가, 뭐 구조 진단이라든가, 뭐 안전 보강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사실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도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뭐 구조체를 좀 해체를 하면서 일부분 보강을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새로 추가한다든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옛날 건물들은 도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측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 대가 기준에 리모델링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대가가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문구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 대가에,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건축사 업무 대가에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1.5배.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산정을 해서 곱하기 1.5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은 도면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비의 70%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계획 설계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미 도면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설계 초기 단계가 다 끝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설계비를 줄여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법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는 설계 대가의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인테리어 설계도 1.5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상 이제 공공발주인데 민간에서 리모델링 설계할 때는 기본 설계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2배 정도는 받아야 업무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게요, 법 문구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업무 대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디자인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치를 추가로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뭐냐면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축물이겠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예술성과 상징성이 좀 강하게 되겠죠. 어떤 뭐 추모 기념관이라든가 뭐 전쟁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좀 기념비적인 그런 건축물인 경우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업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에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그 업무 대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정,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비 요율 산정 방식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사실 실비정산 방식은 그 얼마의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 인력의 단가와 날짜와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방 경비들이 복잡하고요. 이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공사비 요율 산정 방식으로 한번 설계비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요, 다세대 주택이나 뭐 근생 경우겠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200평인 경우에 그럼 설계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 공사비 요율 산정 방식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설계비를 산정하기 전에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1종, 2종, 3종 그렇게 나오거든요. 1종 단순, 2종 보통, 3종 복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의 유형이 2종 보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3종 복잡은 병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3종 복합에 들어가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뭐 근생이나 뭐 업무시설이나 뭐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2종 보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종 보통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다세대 주택은 요즘 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산정 방식도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공사비를 넣을 거냐. 제가 영상에서 그 2019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건축물의 공사비를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공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한번 좀 이제 실제로 도급하는 금액을 한번 보니까 평당 5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공사비가 10억 원이라는 거죠. 연면적 200평에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이면 10억 원. 그러니까 여기서 연면적은 법적인 연면적이 아니고 공사 연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공사 연면적 200평에 평당 500만 원 하게 되면은 10억 원이 되죠. 그래서 도서의 양 보면 2종 보통의 중급이라고 우리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 도서의 양도 단순히 있고 중급이 있고 복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급으로 우리가 산정했을 때 여기에 건축 설계 대가 요율이 나옵니다. 우리가 업무 대가 기준의 별표를 보면은요, 공사비에 관련된 업무 대가 요율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10억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4.91%입니다. 4.91%. 이걸 찾아가면 됩니다. 이종 보통의 10억. 찾아보면 4.91%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10억 원에 4.91%를 하니까 설계비는 4,91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5층짜리 연면적 200평에 다세대 주택을 했을 때 설계비는 4,910만 원이 나라에서 정한 설계비가 된다는 거죠. 공공발주일 경우에는 설계비가 4,9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민간에서 우리가 흔히 설계비를 따질 때 평당으로 따집니다. 평당 개념으로 해서 얼추 따지는데요. 왜 평당으로 따지냐면 이 실비정산 방식이라다 이런 내용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큰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중규모 이상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설계비를 산정할 때에 다양한 항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설계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관리비부터 재반 경비, 인력, 투입 인원, 기간 등등에서 굉장히 복잡한 엑셀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에 대한 이익률까지 다 넣어서 산정을 했을 때 설계비가 나오죠. 그 이하의 설계비를 요청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가 민간에서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단순히 평당으로 따지게 됩니다. 평당.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0만 원, 뭐 15만 원, 25만 원, 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다세대 주택은 얼마, 4억은 얼마, 뭐 리조트는 얼마.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평당 설계비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을 공공발주로 나왔을 때에 10억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4,910만 원인데 설계비가 이거를 평당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평당 24만 5,500원입니다. 여러분, 다세대 주택을 24만 원에 내가 수주한다. 얼마나 많은 분이 24만 원에 수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24만 원이면은 또 뭐 굉장히 디자인을 잘하고 유명하신 분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평당 따지지 않고 다세대 주택 한 건에 대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무소에서 평당 24만 원에 다세대 주택을 수주를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아마 이제 설계비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민간에서 이렇게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평당 24만 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제가 쭉 말씀드리면, 이거 복잡하다. 나는 이거 뭐 공사비 요율이고, 뭐 실비정산 방식이고, 나는 복잡하니까, 아이고, 이걸 언제 또 살펴보고,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 나 복잡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건축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sira.or.kr인데요. 서울특별시 건축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오른쪽 그 하단에 설계 감리 업무 대가 산출이라는 그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도 사실 공공발주 업무 대가 기준을 산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참고하는 용도로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제가 넣어본 겁니다. 똑같이 넣어봤어요. 1종 단순, 2종 보통, 3종 복잡인데 2종 보통으로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계산 방식을 보면 한국감정은 용도별 평균 공사 금액이 그렇게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총 공사비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평당 공사비를 입력을 하든지 이게 항목이 추가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를 만약에 넣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를 좀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딱 4,910만 원이 나옵니다. 연면적 200평에. 4,91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건 공공발주 설계 대가잖아요. 다세대 주택을 평당 24만 원을 받아요? 민간 설계비는 이렇게 못 받죠. 무한 경쟁이 굉장히 슬픕니다. 라고 울고 있는 분이 계시죠. 많은 건축사분들이 이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민간 설계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앞서 제가 공공 업무 대가 기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에서 발주하는 업무는 설계비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발주는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법이 정해지면서 공공 업무에 대한 그 업무 대가 기준을 권장한다. 뭐 이렇게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이 민간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 기준을 참고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고 그냥 조언을 드리고 그냥 이제 추천을 드리고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요 2018년 2월 12일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 보낸 게 이 건축물의 설계 대가 산정에 대해서 민간 대가는 공공 대가 기준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내문이 나갔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를 보시면 건축물의 설계 대가 산출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입력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설계 대가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엑셀표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표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은 이게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내한 건축물의 설계대가 산출표를 검색을 하시면 엑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엑셀표를 받아서 여러분이 민간 설계비가 얼마 나오는지 항목을 다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순수 민간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설계비를 산정할 때의 주요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래서 민간 설계는 룰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설계비 책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룰이 없습니다. 민간 설계비는 룰이 없다. 자율적 설계비 책정을 해야 한다.